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양받아서 전월세 주면 징역 살고 집 빼앗기는 무서운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제 집 사지 말고 월세를 살아야 할 텐데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본인이 의무기간인 5년을 살지 않고 전월세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시에 LH 국가겠죠. 그 집을 LH의 분양 원가 수준으로 매도해야 사실상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새 아파트의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변이 없는 한 2021년 2월 19일 얼마 안 남았죠. 시행이 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통합입법 예고죠. 국토교통부 2020년 1호 4호 2020년 11월 27일에 이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간단하게 보이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인데요. 이것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겠죠.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서 몇 가지 보고 위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이런 것은 어쨌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이것이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 기간 동안 5년 내지 이제 최저 2년인데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에 따라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물론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명의 제한 예외 사유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매입 금액을 정해서, 현재 분양받고 여기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LH에다가 일정한 금액으로 분양 원가 수준으로 팔아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빼앗아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의견 제출도 이제 있습니다. 의견 제출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 밖의 사항 그리고 법령안에 대해서 세부 시행령 개정안 PDF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죠. 직접 눌러보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2호를 누르시거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누르시면 될 것입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애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북한과 중공에서도 없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남미 북극에서 사회주의로 가서 남미의 그야말로 남미 부자 국가에다가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버린 베네수엘라에나 있을 법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도 현재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중국에도 없는 그런 법을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내서 곧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을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분양받았으면 의무기간이 5년 내지 이제 아까 봤지만 민간은 이제 2년까지 돼 있죠. 전월세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5년 정도 의무기간이 있고, 의무기간 동안은 전세 월세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월세 금지법이 되겠죠. 거주 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LH에다가 매도하도록, 한마디로 국가에다가 빼앗겨라. 한마디로 국가의 원가에 빼앗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살려다가 범법자가 되는 신세가 되겠죠.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은 104조 벌칙조항이 있는데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0호가 되겠는데요. 10호. 66조 1항 제2항을 위반한 자가 바로 벌금
이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죠.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을 한 채 샀는데 내가 전세를 줬는데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적용 대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 주택은 5년을 거주해야 되고, 공공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3년 내지 2년의 의무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의 분양가가 사연자가 적용되는 지역에 분양받고 5년 미만 거주하고 전월세를 주면 징역형에 처하고, 여기 한 발 더 나가 차액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원금 수준만 받고 LH 국가에다가 한마디로 넘겨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못하는 그런 법들이 됐죠. 자, 앞서 본 것처럼 되고요. 자,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자, 이런 것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 20% 싸게 산 사람들은 5년을 거주해라. 그리고 자, 20에서 10%, 1%라도 더 싸게 샀다면 3년을 거주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에, 한마디로 해서 민간 택지에서 공급받은 것은, 자, 80% 미만인 경우는 3년을 살고 80%에서 1%라도 더 싸게 샀다면 2년을 살아라. 최소한 2년을 무조건 살아라는 것입니다. 민간이 됐든 주택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쨌든 2년에서 5년은 의무적으로 살지 않고 이것을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된다면 처벌하고 동시에 집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에 그것도요. 자, 그리고 이것을 매입 금액을 또 정해놨습니다. 표를 정해가지고. 상당하죠. 국가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택 전매 행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서 한국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매입 금액은 분양 가격과 인근주택 매매 가격 비율, 주택의 보유 기간을 고려해서 매입 비용의 75%, 인근주택 가격의 20%를 합산한 가격.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20에서 50% 가격을, 자, 차액을 있으면은 가져가지 마라. 내가 뺏겼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의견이 몇 사람이 제출된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될 리도 없고요. 자, 그리고 2021년 2월 19일 불과 며칠 후에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다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표를 정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2년 내, 3년 내, 3년에서 4년, 이렇게 했을 때, 100%, 쉽게 말해서 간단히 보면요. 자, 공공에서 2년 이내에 하면은 매입 금액의 100%를, 자, 쉽게 말해서 차익이 생기면 1원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3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년에도, 자,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10원도 차익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을 살았다면 50%는 가져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차액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사항에 대했을 때는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핵심은 내가 주택을 샀는데 어떤 주택을 세를 넣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익을 본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세를 놓지 마라. 내가 살아라. 살지 않고 그냥 팔게 된다면 원가에 빼앗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다 징역형입니다. 자, 징역형이나 같죠. 어쨌든 징역형을 청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집 없는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 은행이 대출이라는 사다를 이용했죠.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러한 사다를 없애버린 것이 되겠죠. 자, 주택을 구입하려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중산층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일단 전세를 놓거나 또 전세와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사가지고 다음에 이사 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길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 대출도 차단하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차단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민이나 중산층이 부자 되지 마라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대출이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전월세 주지 말라는 것이고, 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금으로 집을 사거나 또 전월세를 준다 그러면은 집을 회수하는 규정에다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가 갈수록 전세난은 심해지고, 이번 주택법 시행령은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자들은 보유세로, 양도세로 고통받고, 가장 고통받는 자는 바로 중산층과 서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민이 되겠지만 중산층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집 없는 중산층이요. 서민이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 없는 중산층이 집을 구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야 할 텐데, 이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고, 이런 사다리를 집어치우게 만드는 대표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산층은 그야말로 투명한 유리지갑을 통해서, 월급쟁이들이 투명한 유리지갑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금을 뜯기고 집도 사지 못하고 심지어 전세도 못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집 없는 중산층은 월세자로 전락되어서 중산층에서 빌려서 이들은 서민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산층이 서민이 되어서 정부 돈 타먹고 정부 말에 순응하고 고분고분하게 가재풍어 개구리로 개돼지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자력 파괴하고 북한에다가 주고 싶고, 국정원법 개정에서 간첩 못 잡게 만들고, 공수처로 입법 사회 행정의 권력자들은 꼼짝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게 만들고, 집권자의 비리는 은폐하고, 갈수록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이제 가재풍어 개구리로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출발과 악의 만악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끝은 바로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에 의한 그것만 잘 통과하면 모든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악의 뿌리는, 가장 잘못된 원초적인 뿌리는, 부정은 바로 부정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 이것을 전 국민이 힘을 합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유는, 여러분의 자유, 저의 자유는 꿈속에서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